엔비디아 지난 1, 2년 전 실적 발표 기억들 나시죠? 납품을 한다 했더니 수출 금지. 그래서 또 엔비디아가 또 그것 때문에 주가가 출렁. 그랬다가 또 엔비디아는 그거를 중국이 아닌 다른 국가로 돌려서 판매를 해서 그걸 메꿨다라고 하면서 또 다시 올라가고. 그리고 그 실제 봤더니 뭐 싱가포르나 이런 데로 우회 수출을 해서 인도네시아 뭐 어디로 가서 중국으로 결국 다 들어가고 있었다. 분명한 건 중국 시장을 또 대안을 할 수 있는 것도 분명히 엔비디아는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중국 빼고도 사실 소버린 AI도 많이 투자가 일어나고 있어서 사우디 같은 데서도 지금 굉장히 블랙엘 칩을 빠르게 많은 돈을 들여서 가져가려고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중국 이슈로 인해서 하락했을 때 만약 그런 이슈가 생긴다면 저는 조심스럽게 그때는 좀 비중을 늘려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네,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글로벌 인터뷰 오늘도 빈센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빈센트입니다. 네, 오늘 엔비디아 실적 발표 보느라 정신이 없었죠. 지금도 없어요. 지금도 없어요? 네. 뭐 어닝콜 지금 얘기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 법적 분쟁 얘기가 나왔대요. 하는데 지금 일단 애프터마켓에 움직인 엔비디아는 2.25% 계속 그러니까 낙폭을 확 줄이지는 못하고 있는데 네. 뭔가 계속 이제 젠슨 황도 늘 산업에 대해서 본인 기업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갖지만 이런 외부적인 환경에 있어서는 본인이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 우려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한 얘기는 저희가 잠시 후에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하루에 하나는 그래서 뭐 가지고 오셨어요? 사실 오늘도 하루에 하나를 어떤 키워드를 드릴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네. 첫 번째 고민했던 것은 1등의 고민이었어요, 사실. 1등의 고민? 왜 1등? 오늘 뒤에도 이런저런 얘기 하겠지만 뭐 1등 해보신 적 많잖아요. 저는 1등 해본 적은 없어요. 2등은 많이 해봤어요. 2등의 고민이 뭡니까? 1등 하고 싶은데 그쵸. 1등이 너무 사벽이야. 그치. 그래서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마음 편하게 그냥 2등 할래요. AMD처럼. 2등 전략도 좋은데 네. 1등의 고민은 사실 이런 거죠. 한 개 틀리나 두 개 틀리나 100점 맞으나 똑같지만 1등의 고민은 늘 100점을 요구하는 우리의 시장의 기대를 눈높이. 대처해야 된다는 거. 음. 자, 그런 걸로 생각했다가 네. 오늘의 키워드, 또 다른 키워드 하나는 추론 AI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추론 AI의 수요 급증. 네, 그러니까 결국 생성형 AI와 갖고 있는 데이터를 계속해서 논리적으로 펼치는 추론형 AI, 앞으로 추론형 AI로 간다라는 것이 네. 엔비디아의 청사진인데 여기에 수요가 급증한다면 또한 여기에 수요가 연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면 지금 뭐 중국발 우려 때문에 시간에서 급락이 나타나고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밀릴 때는 오히려 더 좋은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하면서 오늘 두 가지 1등의 고민은 뭘까? 엔비디아 또한 젠슨 황 그는 추론 AI의 수요에 대해서 여전히 급증하고 있다라는 자신감 있는 컨빅션 콜이라고 우리 얘기하죠. 그런 얘기를 할 것인가 등등이 오늘 좀 관전 포인트였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시장 산업 사실 최근에 AI 뭐 버블이다 이 논란에 대해서 그 중심에는 샘 알트만이 있었잖아요. 근데 사실 시장 이렇게 바라보시는 분들은 샘 알트만은 지금 뭔가 약간 기분이 안 좋아서 AI 산업 내에서 본인의 위치에 대한 기분이 안 좋아서 그런 뭔가 나쁜 얘기를 한 걸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그래요? 뭐 그렇게 기분 안 좋다고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뭔가 있을 것 같긴 한데 그거를 이제 덮어줄 만한 얘기를 엔비디아가 하기를 바랬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게 또 시장이 어느 쪽으로 좋은 거를 좀 포커스를 둘지 아니면 부정적인 환경에 좀 불안감을 가지게 될지는 주가에도 반영이 될 거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애프터마켓에서는 여전히 2%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따끈따끈하게 나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분은 미국 주식에 진짜 진심인 분이거든요. 진시뿐만 아니고 네. 잘해요. 잘하고 네. 이분의 제가 근황을 최근 몇 년 사이에 봤을 때 해외 주식, 미국 주식에서 엄청난 성과를 거두셔서 네. 이 지점에 고객분들이 너무나 좋아하셨다라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자, 하나증권 역삼 지점 전래원 지점장 오랜만에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월모부에 정말 오랜만이시죠? 이 시간은 네. 한 3년 만에 다시 나왔습니다. 데이터맨 기억하세요? 그때 요정이라고도 하셨던 것 같아요. 데이터 요정이라는 이미지보다는 이제 데이터맨 그렇죠. 해가지고 다행입니다. 예. 맨이 돼가지고 다행히. 정말 아침에 수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나오셔서 네. 다양한 기업들에 대한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네.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때 정말 시장에서는 관심 없었던 그런 분야 중에서 MSCI를 네. 가지고 나오셔가지고 그렇죠. 그거 저는 되게 인상 깊게 기억에 남는데 아직도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저는 진짜 약간 이 기업도 상장되어 있네. 와, 네. 이 기업 왜 이렇게 실적이 좋아? 아, 좋을 네. 수밖에 없구나. 뭐 네. 이런 로직을 배우면서 아, 이렇게 또 기업을 찾을 수도 있구나라는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해서 또 우리 전혜원 지점장님께서 어떤 네. 투자에 대한 포인트를 짚어주실 예정인데 일단은 실적 내용부터 다시 한번 좀 쭉 볼까요? 네. 자료를 네, 드디어 얼굴 잡아주셔서 인사 다시 한번 드리고요. 네. 자, 많이 자료를 크셨어요. 네.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일단 방금 홈페이지에 이게 조금 왼쪽이 잘려서 약간 축소를 해주셔야 되겠네요. 예. 자,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예. 자, 방금 지금 여러분들이 구글에다가 엔비디아 어닝스라고 검색만 하셔도 엔비디아의 공식 홈페이지에 방금 업로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새벽에 한 4시 50분부터 깨가지고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뜨자마자 캡처해서 가지고 왔고요. 네. 이미 주요 실적 지표에 대한 내용은 방금 언론이나 기사를 통해서 다 떴을 텐데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예, 오른쪽을 보시면 매출은 46.74빌리언,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약 450억 달러 정도 나왔는데 예상치를 상회했어요. 46.23보다 상회했고 YOY 전년 대비로는 56% 늘었고 그리고 EPS가 1.05불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예상치는 1.01보다도 높게 나왔는데 지난 분기 같은 경우나 그 직전 같은 경우도 보면은 전년 대비 54% 늘었다라고 나오는데 작년 대비했을 때 0.64 뭐 이 정도였었어요. 근데 거의 1. 몇 프로가 나왔으니까 거의 2배 이상의 많은 상승이 있었고 그리고 그러니까 총 마진율이 72.7% 정도가 나와서 예상보다도 높게 나왔는데 확실히 예전보다는 조금 낮아지긴 했어요. 기억하시겠지만 1분기 때는 거의 77% 가까이 기대를 했었었는데 그게 이제 73인가 4가 나오면서 그때 당시에도 이거 쇼크다라고 하면서 그때 주가가 한 8% 정도 밀렸었던 경험적인 어떤 기억이 있었고요. 네, 네. 그리고 그 다음 2분기 때 다시 회복이 되면서 3% 실적 발표가 올라가고 그런 네. 패턴이 나왔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오늘 실적 왜 잘 나온 것 같은데 2%가 밀릴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이걸로 사료가 됩니다. 데이터 센터가 지금 핵심이거든요. 근데 데이터 센터 매출이 41.1빌리언이 나왔는데 41.25보다 약간 하회했어요. 자, 뭐 1억 달러도 아니고요. 예, 그저 몇천만 뭐 그것도 적은 금액은 아니겠지만 네, 일단 하회한 네. 부분이 맞아요. 데이터 센터가 핵심인데 그게 하회했다는 거. 아까 앞에 서두에서 말씀하셨죠. 1등한테는 너무 많은 걸 요구해요. 지금 성장률이 전년 대비 다 50%가 넘어요. 저렇게 맞습니다. 어떻게 해요? 마진이 거의 73%인 기업에게 네. 그러니까요. 우리는 어느 점수를 주고 있는가? 70%가 무슨 말이야? 지금 80%대 마진 남겨야지 지금 100원짜리 팔. 100%. 아, 그렇죠. 진짜 아니 100% 도둑놈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시장에 기대가 없다는 거죠. 네, 100%는 말이 안 되는 구조인데 그만큼 1등은 외로운 것 같아요. 네, 예. 1등은 외롭지만 어쨌든 1등 자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다음 분기 네. 가이던스 발표됐는데 네. 가이던스는 시장 예상치 대비해서 조금 더 높긴 한데 저도 이게 예상치에 그 비트하는 그 네. 률이 네.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당연하죠. 점점 더 타이트해지고 있고 네. 시장의 기대치는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미 시장에서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자꾸 기대를 하고 이번에도 약간 미스에도 빠지는 이유가 얼마 전에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2, 3주 전에 나왔던 빅테크들 4개 기업들의 캐펙스 투자가 네. 워낙 기대 이상을 상회했었기 때문에 기억나시죠? 한 3주 전인가요? 메타 플랫폼스는 실적 발표하고 그 시총 큰 기업이 갭으로 10% 급등을 했었어요. 맞아요. 그게 결국은 이번 엔비디아에 대한 기대를 불러왔는데 데이터 센터가 예상치보다 약간 하회하니까 지금 2% 정도 밀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어닝콜이 아마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예, 그 콜에 대해서는 지금 실시간으로 저희가 볼 수 없기 때문에 뭐 나중에 또 뭐 기회가 된다면 그건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일단 이어가 보면 다음 분기 가이던스에 대해서도 전분기 대비 약 15% 이상 높게 측정을 해서 540억 달러 정도 아까 보셨다시피 바로 직전 분기는 460억 달러였고 다음 분기는 540억 달러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마진율 같은 경우도 그래도 조금 더 올라가는 것 같아요. 이번에 나왔던 것보다는 73.5까지 약간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버퍼는 50bp 정도 위아래로 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오퍼레이셔널 익스펜스 전반적으로 들어가는 뭐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비용들 예상치는 4.2빌리언 정도 예상을 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겠죠. 결국 엔비디아의 지금 핵심 매출은 블랙엘입니다. 블랙엘이 전 분기 직전 분기입니다. QOQ 전년 대비가 아니고요. 17%나 분기 한 분기만에 늘었고 그리고
가속화 컴퓨팅이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인데 예상치를 그대로 부합을 했어요. 그리고 뭐 네트워킹이나 게이밍이나 프로페셔널 비주얼라이제이션이나 오토모티브들은 한 자릿수 다 매출되기 때문에 사실 여기도 앞으로의 성장 동력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전체 매출의 거의 88%는 데이터 센터에서 나오고 있어서 데이터 센터 쪽을 조금 더 집중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주주환원 부분도 은근히 또 보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밑에 주주환원 쪽을 보면은 이번에 상반기에 자사주 매입이나 주주 환원에 쓴 돈이 2억 4천 24억 빌리언이었고 그리고 이번에 자사주 매입 한도를 무려 60빌리언까지 확대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물론 여러분들도 그런 게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을 60빌리언 하겠다 그래서 60빌리언을 다 사진 않아요. 왜냐하면 주가가 어느 정도 빠졌을 때 자사주 매입을 점진적으로 하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 상방에 있거나 최고가에 있을 때는 자사주 매입을 많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근데 이런 계획을 얘기해 줬다는 걸 유념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눈에 보는 실적은 현재 엔비디아는 요랬습니다. 예. 가이던스를 좀 자세하게 봐주실까요? 우리가 사실 지금도 중요하고 데이터 센터가 미진한 부분이 좀 아쉽긴 하지만 뭔가 이제 향후에 대한 미래 전망을 늘 좀 우리가 호전망을 하는 엔비디아잖아요. 네. 이번에 요 가이던스는 어떤 데이터를 좀 봐야 되죠? 가이던스는 아까 앞에서도 이제 나왔지만 네. 결국 엔비디아의 핵심은 뭐 매출도 매출이고요. 그리고 순이익, EPS 다 중요하지만 결국은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되는 건 데이터 센터발 매출일 겁니다. 특히 블랙엘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래서 보면 아웃룩 이게 결국 이제 전망인데 제가 이제 영어를 불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감사합니다. 구글 크롬에서 바로 한국어로 번역을 이렇게 다시 캡처했어요. 좋은 세상이에요. 예, 요게 요겁니다. 네. 그래서 매출은 아까 앞에서 봤지만 540억 달러 정도 얘기를 하고요. 이런 게 좀 약간 번역의 오류네요. H2O가 수소가 아니죠. H20인데 네, H20. H2 아직까지 이제 네. 학습이 좀 덜 됐네요. 맞습니다. 네. 여러분 H20 아시겠지만 중국에 납품하고 있는 엔비디아의 조금 더 성능을 낮춘 네. 수출용 모델이죠. 근데 이제 그거를 미국 정부가 수출을 허가를 해줬는데 중국 정부에서 지금은 일단 안 사겠다라고 네. 허가를 라이센스를 안 줬어요. 그래서 지금 그게 맹점인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아까 앞에서 살짝 말씀드렸지만 요번에 매출 총이익률은 약 73.3에서 73.5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50bp 정도 위아래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여전히 매출 총이익률은 직전 분기보다는 조금 더 올라간다는 거는 고무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요 앞에서 이제 내용은 없지만 나중에 뒤에 보면은 중국에 납품하고 있는 H20에 대해서 그게 실적으로 나중에 더해질지 또는 빠질지 이거에 대해서 지금 예외 사항으로 빼놨다라는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게 있었고 그리고 중요한 게 결국은 데이터 센터. 데이터 센터예요. 데이터 센터 부분 제가 따로 캡처를 했더니 실적 내용 가운데 데이터 네. 센터에 대한 설명이 저렇게 이렇게 많아요. 길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번역해서 돌려서 갖고 왔어요. 네, 이걸로 보는 게 편하겠죠. 왜 미스가 났을까요? 네. 여기 보시면 엔비디아의 RTX 6000 이제 블랙엘 서버가 여전히 이제 엔터프라이즈 그러니까 기업들 서버용 그래서 굉장히 많이 각광을 받고 있고 제가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엔비디아의 공식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시면 네. 실적 발표나 IR에 대한 내용들이 쭉 있어요. 근데 최근에 GTC 컨퍼런스라는 걸 했었어요. 네. 프랑스 파리에서 그때 썼던 자료가 올라와 있는데 그때 올라왔던 자료들의 내용이 정말 많아요. 근데 그 중에 제가 좀 눈여겨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이 현대차 그룹하고 또 협업하고 있는 내용들이 네.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디즈니도 그렇고 팍스콘도 그렇고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고 뭐 일라이릴리도 있고 히타치. 다양한 기업들이 히타치도 있고요. 그래서 TSMC? 독일의 SAP도 있고 다양한 정말 유럽의 기업이나 글로벌 기업들하고 협업을 하고 있고 엔비디아의 어떤 그 서버를 도입을 하고 있고 네. 이런 내용들이 확인이 되고 있었는데 이번에도 역시나 이 기업들이 쓰고 있는 기업용 블랙엘 서버에 대해서도 굉장히 인기가 많은 상황이었다. 뭐 그런 얘기를 실적 발표 공식 얘기에서 하고 있었고, 네. 그리고 보시면 여기 유럽에서도 이렇게 산업용 AI 클라우드 포함해서 블랙엘 AI 인프라를 계속 촉진하겠다. 뭐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내용들을 이번 실적 발표에서도 얘기를 해줬고요. 그래서 보면은 뭐 중간에 노보노디스크 같은 어떤 바이오 업체와도 협업을 해서 여러 가지 뭐 저 성능을 업그레이드 하려고 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길게 얘기했는데 사실 이 내용들은 그 GTC 컨퍼런스에서 언급됐던 내용들하고 크게 다른 게 없었어요. 그래서 뭐 보시다시피 뭐 이 안에 있는 하나하나는 또 전문의 영역이라
뭐 저희가 엔지니어가 아니기 때문에 뭐 딱 봐도 그냥 슈퍼컴퓨터 구축하고 가속화했다 이러면 그래 좋아. 그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내용에서 보면은 왜 예상치 대비 하회했는지 뭔가 부정적인 내용보다는 우리 이렇게 해서 이렇게 증가했어라고 하는 긍정적인 내용밖에 없어요. 네, 맞습니다. 네. 뭐 IR 자료에서 어떤 것들을 그 뭐라 해야 될까요? 좀 추론해 볼 수 있고 어떤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마지막에 뒤에 이제 조금 뒤에 나올 부분들을 보면은 네. 결국은 실적 발표할 때 그 항목 리스트들이 이제 이따가 한번 제가 여기 앞에 있었나요? 네. 보면은 여기엔 없는 것 같군요. 아, 여기 있네요. 여기 뭐 특별한 건 아니지만 excluding H20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EPS를 조정 EPS를 산정을 해서 발표했는데도 네. 예, 보면은 excluding H20 여기 보이시죠? 예, 중국에 납품하고 있는 H20이 포함된 거 안 포함된 거를 분류해서 지금 현재 이번에 실적 발표를 했다라고 얘기를 네. 하고 있는데 그 정도가 지금 영향을 준 것만 있는 것 같고 특별히 나빴던 거에 대한 내용 언급은 없어요. 코멘트에. 근데 이제 그 내용을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를 혹시나 지금 하고 있을 수도 네. 있겠죠. 예, 이 자료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중국향이에요. 네. 네, 중국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오늘의 시간외에서의 급락이 저의 기회일 수 있고 아니면 중국향이 여전히 배제된다고 한다면 엔비디아는 여전히 인기가 많지만 네. 그래도 뭐 절름발이까지는 아니겠지만 약간의 속도는 좀 둔화될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려운 질문입니다. 네, 가장 핵심적인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절름발이 글쎄요. 엔비디아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를 지난 몇 년 동안 저희가 봐왔어요. 네.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그랬고 중간에 의구심이 있었던 시점도 있었고 여러 가지 뭐 내용들이 있고 앞으로도 분명히 엔비디아가 어떻게 될지는 저희는 그냥 그러니까 이제는 제가 그러니까 자꾸 제가 말을 이제 이게 바로 못하는 이유는 알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근데 네. 그거를 우리가 올 초 기억나시죠? 엔비디아 주가 막 100불 깨질 것 같이 막 그렇게 됐을 때 네. 엔비디아 세상 이제 끝났다. AI 무슨 캐즘이다. 별 얘기 다 했는데 지금 보세요. 네. 엔비디아는 엔비디아의 길을 가고 있어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자,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요즘 이쪽 엔비디아 쪽을 투자하는 네. 특히 제가 PB로서 고객분들 자산 배분할 때 엔비디아를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들은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브로드컴이라고 하는 에이직 맞춤형 칩이 엔비디아를 잠식할 것인가 아니면 반대로 또 두 번째 포인트는 엔비디아도 에이직 시장으로 갈 것인가 맞춤형 칩을 그게 무슨 소리냐면 기존의 엔비디아는 블랙이라는 걸 찍어서 그냥 납품하기 바빠요. 니네 빅테크들이 원하는 사양으로 주는 게 아니고요. 그냥 우리가 제일 좋은 빠른 좋은 사양의 블랙을 만들어서 내놓는 대로 사가고 있으니까 커스터마이즈는 해줄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기업이 원하는 거를 그냥 가져와서 기업이 그 커스터마이즈를 알아서 맞춰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브로드컴이라든지 최근에 에이직 그러니까 맞춤형 설계를 하고 있는 업체들은 이제 커스터마이즈를 맞춰서 이미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빅테크들이 자체적으로 자기들한테 맞는 칩을 이제는 직접 만들거나 브로드컴과 협업해서 개발하겠다라는 발표를 이미 한 지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언제쯤 그거에 대한 영향을 받아서 엔비디아의 실적이 영향을 받을까? 그거를 저는 보고 있다 보니까 일단 엔비디아는 뭐 독점력은 여전히 뭐 탁월하죠. 그리고 지금 블랙엘 외에 그 다음 모델도 이미 나올 거고 나와 있고 이름이 갑자기 제 생각이 안 나나요? 아시는 분들 써주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 모델도 제가 알기로는 2027년에 파인만인가 하는 모델 이름명도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의 성능을 계속 체크하고 해자가 이제 경제적 해자가 깨지지 않는 부분도 계속 중간중간 체크하면서 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 중국 거를 왜 계속 여쭤보냐면 그래서 월가들은 이 중국에 대해서 네. 엔비디아의 뭐 지금의 실적 아니면 이후의 미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대요? 한번 자료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 이게 지난주에 이제 실적 발표 전에 나왔던 내용들이었는데 그 전에 중국 비즈니스에 대해서 언급했었던 애널리스트들의 얘기들이에요. 보시면 저희들이 어느 정도 이거 보는 시청자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핵심은 이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H20 수출의 허가를 미국 정부에서는 해줬으나 막상 받으려고 했던 중국이 지금 또 안 받고 일단 대기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네. 근데 이게 중국이 정말 자체적인 칩을 개발을 하고 엔비디아 걸 안 받아서 견제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여기 나와 있듯이 엔비디아는 이미 H10보다 더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블랙엘 기반의 B30A라는 신규 모델을 만들어서 이거를 지금 중국 수출 허가받기 위해서 당국하고 논의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중국에서 견제를 위해서 안 받으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H10을 대체할 신모델을 받으려고 대기하고 있는 건지가 맹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지가 지금 저도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젠슨왕 CEO도 얼마 전에는 이렇게 얘기를 했죠. 예, 이거는 미국 당국이 결정하게 될 거다. 근데 이것도 핵심이 이걸 것 같아요. 자, B30A를 미국이 허가해줬습니다. 네. 근데 중국에서 이거 안 받을 거야. 우린 안 받을래. 우리가 자체 개발한 칩이 있을 수도 있거든. 이런 얘기를 할까봐 걱정을 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마침 어제와 오늘 나온 기사가 이 내용이 있었어요. 이거 아까 제가 아침에 찾아보고 약간 좀 이런 게 있었네 했거든요. 캠브리콘이라고 하는 중국의 업체가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뭐라고 하시겠죠. 엔비디아를 대체할 수 있는 반도체 업체가 중국에 과연 있을까요? 아직 기술력이 네. 그 정도로 올라왔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맞아요. 지금 저 기사 헤드라인은 어느 나라 기사예요? 우리나라 기사인데 물론 이제 번역은 우리나라에서 했지만 네. 기사 자체는 이제 미국과 중국 쪽에서 나온 기사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이제 우리나라 뉴스원의 이제 박형기 기자님께서 이제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봤더니 중국의 캠프리콘 이게 주가예요. 상해 증시에 상장이 돼 있는데 한국인들은 후광통 종목이 아니라 매매는 못 하고요. 보면은 주가가 최근에 갑자기 엄청 올라갔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제가 뭐 완벽하게 이걸 디테일하게 까보진 못했습니다. 근데 기술력이 있어서 올라간 거라고 예상이 되진 않아요. 약간 테마성이 붙지 않았을까. 근데 매출은 실제 5,000% 가까이 늘었다라는 기사의 내용이 있는 걸 보면 확실히 중국에서 엔비디아를 대체하기 위해서 일감을 몰아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추론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심지어 한 분기 대비 4,300%가 매출이 늘었다. 지금 네. 상반기에 매출이 5,600억을 넘어섰는데 그러니까 네. 0이었다가 5천억이 된 거네요. 거의 그렇죠. 거의 미미했다가 네. 5천억이 생긴 거죠. 없었다가 네. 매출이 생기는 이제 네. 막 나타난 기업인데 네. 사실 저희가 뭐 캠브리콘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떤 기업인지 업력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 엔비디아의 대체제로 그렇게 되면 이제 중국에서 지금 H20 수입 안 해. 이렇게 하고 뭐 매출세 낸다고 해도 네. 우리 수입 안 해. 네. 엔비디아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도 안 해 하면은 결국에는 엔비디아 안에서 한 13%? 네. 그 정도 되죠, 중국 매출. 정확하십니다. 네, 저도 한 자릿수를 얼마 전까지 알고 있었는데 네. 업데이트된 거 보니까 엔비디아 전체 매출에 중국 쪽 매출 비중이 한 13% 정도 되더라고요. 그걸 네. 이제 포기해야 되는데. 네. 근데 어쨌든 그거를 상쇄할 만한 또 다른 것들을 지금 했다라고 이번 실적 발표에서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 13%의 중국 시장이 어쨌든 네. 작진 않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커가고 있는 중국의 AI 산업에 있어서 엔비디아 역할이 좀 있었으면 좋겠으니까 네. 시장을 좀 아쉬워하는 것 같긴 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뭐 이 정도의 어떤 헤드라인만 봐도 네. 느껴져요. 다들 똑같이 느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을 받느냐. 중국은 늘 해왔던 모습을 그대로 여기서도 보여요. 자, 지금 얼마 전에 트럼프랑 어느 정도 얘기가 돼서 결국 트럼프가 다시 엔비디아의 이 칩을 허가를 해줬잖아요. 근데 그 전에 막 안 받겠다고 서로 막 이러고 제재하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도강량이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뒤에선 중국은 준비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의 뭐 기술력이 될지 모르겠지만 뭐 캠브리콘부터 시작해서 대체가 될 수 있는 AI 칩 어떤 회사들을 계속 밀어주고 기술 개발을 시키고 또 실제 이번에 딥시크에도 여기 기사에도 나왔었지만 중국산 AI 칩을 이미 쓰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그 기능 자체가 미국의 챗GPT 수준을 아직 못 넘어가고는 있으나 굉장히 우려할 부분은 맞죠. 자, 그렇게 되면은 이것도 하나의 엔비디아의 어떻게 보면은 계속 주가를 볼 때마다 저희가 신경 써야 되는 하나의 리스크 요인이 생긴 건 맞아요. 중국 비즈니스가 어떻게 될지가 엔비디아 투자하신 분들한테 가장 큰 변수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계속 저희가 함께 트래킹을 하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맞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뜨거운 간자인데 미중 간의 무역 분쟁 뭐 2017년, 18년, 19년 오면서 중간에 합의도 하고 연장선에서 지속된 것도 있고. 근데 오늘의 엔비디아의 시간의 주가가 얘기하는 것처럼 앞으로 중국향 비즈니스가 없다라고 새로 추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아예 드는데 그냥 빼놓고. 디폴트로. 진짜 젠슨왕 CEO도 그래서 아마 계속 중국도 가시고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거기 CEO라고 해도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인데 이게 계속 반복됐었잖아요, 사실. 엔비디아 지난 1, 2년 전 실적 발표 기억들 나시죠?
그때도 중국하고 분쟁 그러니까요. 때문에 계속 중국 얘기 때문이잖아요. 계속 그랬었죠. 납품을 한다 했더니 수출 금지. 그래서 또 엔비디아가 또 그것 때문에 주가가 출렁. 그랬다가 또 엔비디아는 그거를 중국이 아닌 다른 국가로 돌려서 판매를 해서 그걸 메꿨다라고 하면서 또 다시 올라가고. 그리고 그 실제 봤더니 뭐 싱가포르나 이런 데로 우회 수출을 해서 그렇죠. 인도네시아 뭐 어디로 가서 그걸 다시 돌려서 중국으로 결국 다 들어가고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13% 점유율이라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 13%보다 그 다른 네. 나라의 네. 퍼센트 일부도 들어가면은 네. 더 많을 것 같긴 더 많을 해요. 수도 있어요, 사실은. 우회 맞아요. 수출이 있으니까. 맞아요. 중국을 통해서 직접 받은 것보다 우에서 받은 게 더 많지 않을까. 그렇다라고 하죠. 나는 약간의 저만의 뇌피셜을 생각해보고 있는데 분명한 건 중국 시장을 또 대안을 할 수 있는 것도 분명히 엔비디아는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 빼고도 사실 소버린 AI도 많이 투자가 일어나고 있어서 네. 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사우디 같은 데서도 지금 굉장히 블랙엘 칩을 빠르게 많은 돈을 들여서 중동에서. 가져가려고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그 대체가 될 수 있는 국가들 쪽으로 돌리는 부분도 엔비디아가 한편을 준비할 것 같아요. 중국이 막혔을 걸 대비를 해서. 그래서 중국 이슈로 인해서 하락했을 때 만약 그런 이슈가 생긴다면 저는 조심스럽게 그때는 좀 비중을 늘려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왜냐? 중국이 없어져도 이 칩을 엔비디아의 칩을 받고 싶어하는 곳은 많다. 네.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좀 더 타이니하게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럴 때면 사야 될 때라는 말씀을 주신 건데 네. 지금입니까? 오늘은 뭐 2% 정도는 사실 뭐 저는 빠지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죠. 네. 하루에 뭐 2, 3%씩 왔다 갔다는 기본적으로 있는 거라 오히려 뭐 오늘 밤 정규장에 다 뭐 갭을 메울 수도 있는 거고요. 상황이.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저희 또 회사에서 절대 얘기하면 안 된다고는 하는데 뭐예요? 개인적인 의견. 개인적. 그러니까 뭐 사라 마라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지점장님의 의견. 네, 네. 사라 마라 이런 얘기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그냥 긴 시계열로 봤을 때 예, 뻔한 얘기하겠습니다. 네. 분할로 나눠서 사시면 큰 뭐 문제 될 건 없다. 올 초에 4월에 네. 주가가 $100 하회했습니다. 이제 그때 샀더라면 네. 예, 거의 뭐 2배의 수익률을 누릴 수 있었을 텐데 사실 지금 가격대가 네. 상대적으로 단기적으로 좀 부담이 되는 가격대이기는 해요. 그렇긴 그러니까 했죠. 네. 실적 발표하고 중국 쪽 매출 얘기 뭔가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다. 이거 네. 과연 진짜 엔비디아가 타겟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네. 이제 또 3분기 실적이나 뭐 이런 내용에서 보여주겠죠. 사실 얼마 전에 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가고 막 이런 거 할 때도 네. 엔비디아 칩 사겠다, 얼마 사겠다 이런 기사들이 엄청나게 대대적으로 그랬죠. 보도가 됐었어요. 그렇죠. 그런 거를 기억을 하신다면 요 얘기가 지금의 중국의 우울함을 조금 벗어나서 앞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시장에 대한 혹은 이제 미국 내에서도 너무 지금 우리 중국 안줘도 미국만 팔아 지금 바빠 이런 얘기들이 혹시 나온다면 네. 또 다른 또 기회가 될 텐데 과연 그렇게 우리가 희망회로를 돌려도 될지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결국 중국을 대처해야 되는데 네. 소버린 AI도 말씀하셨지만 네. 중국을 근시안적으로 대체하려면 중국과 비슷한 상태에 있는 국가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좀 그만큼 정확하게, AI 기술이 그만큼 많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엔비디아의 칩들을 필요로 하는 중국의 제반 여건과 비슷한 마켓이 또 생겨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보이느냐가 이제 문제예요. 그러니까 미국 아니면 중국이니까 지금. 네, 그래서 항상 이게 문제인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엔비디아의 칩을 원하는 나라나 회사나 아까 보셨다시피 엔터프라이즈 대기업들부터 시작해서 중소형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이제 AI 관련된 스타트업들도 굉장히 많고 저는 수요는 여전히 많다고 봐요. 중국도 가장 많은 수요인데 어떤 갈등과 중국 정부의 이슈 때문에 못 받을 뿐 제가 볼 때는 대체할 수 있는 시장은 그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언급이 되진 않았지만 이걸 미리 예상을 해서 젠슨항 CEO는 여러분들 아시죠? 어제도 사실 뉴스에 나왔었던 걸 기억하실 텐데 로보틱스를 강조하고 있어요. 엔비디아가 이제 로보틱스도 직접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지 벌써 꽤 됐거든요. 여러분들도 아마 아시겠지만 그래서 실제 지난번 GTC 컨퍼런스 때도 그 공식 IR 자료나 그때 당시 영상을 보시면 엔비디아의 젠슨항 CEO 옆으로 뒤에 화면이 나오는데 각 회사에 만들고 있는 로봇들하고 같이 서서 있는 영상에 나온 걸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또 하나의 새로운 어떤 돌파구를 로보틱스 쪽에서도 찾으려고 하고 있다 보니까 너무 또 중국만 보시지 말고
예, 또 그런 쪽도 있다는 걸 저희가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월가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지금 분석을 쭉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번 엔비디아의 실적에 있어서 사실 발표되기 전부터 월가에서는 이 점을 주목하십시오, 이렇게 봐야 합니다라는 네. 다양한 분석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걸 보면서 이번 실적을 한번 뜯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자료 한번 보여주시면 사실은 요거는 이제 이번 주 월요일 날 제가 저희 밥투에서 했었던 내용인데 거기서 내용은 실적 발표 전에 이걸 주목했다는 거죠. 결국 데이터 센터에 관심을 쏟을 거고 가이던스 중요한데 여기도 이 내용이 미리 있었어요. 예. H10 수출에 대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허용을 했으나 중국 정부가 이거를 다시 견제하려고 해서 안 받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 보니 이걸 우회하기 위해서 또 엔비디아는 블랙엘 기반의 B30A라는 걸 못 준비를 하고 있어서 이게 또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게 맹점이다. 이 얘기를 했었는데 아까 왜 초반에 그 우리 여돈 앵커께서도 언급하셨던 샘 알트만이 네. AI 투자는 거품이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예, 근데 또 보면 오픈 AI는 가까운 미래에 데이터 센터 건설에 또 수조 원을 쓸 거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그때 경제학자들은 이건 미친 짓이고 무모하다라고 하겠지만 우리는 그냥 알았으니까 그냥 하게 둬라고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버블이라고 얘기했지만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자기네 오픈 AI는 수조 달러의 돈을 또 써서 투자할 겁니다라고 얘기를 네. 했었어요. 그래서 뭐 이런 내용들이 결국 핵심 포인트였는데 요 부분이 맹점이고 데이터 센터가 약간 가이던스를 함회하다 보니 지금 시간에서 2% 정도 밀리고 있었던 모습이 있었고요. 그래서 어쨌건 여러분들 그 어닝콜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지금 알 수가 없어서 일단 현재까지 나왔던 내용은 요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제 준비한 게 조금 있어요. 엔비디아는 엔비디아다. 네. 엔비디아는 엔비디아일 네. 거다. 제가 골프를 좋아하는데 프로는 프로다 뭐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런 어떤 표현을 가져온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어떤 얘기예요? 여기 이 그림이 이제 비주얼 캐피탈리스트라는 굉장히 유명한 또 사이트에서 제가 차용을 해왔는데 뭐 올해인 2025년이 아니라 작년 기준인 2024년 자료긴 하지만 보시면 미국의 칩 메이커들의 어떤 실적을 봤을 때 여전히 매출 기준으로도 엔비디아가 가장 탁월한 매출과 그리고 요즘 또 이슈가 되고 있는 인텔도 있고 브로드컴도 있죠. 근데 그렇고 매출 성장률도 그렇고 넷 프로핏 마진도 그렇고 5년 동안의 주식 수익률도 당연히 뭐 1,500%씩 나면서 미국에 있는 칩 메이커 중에는 역시나 엔비디아가 가장 모든 영역에 있어서 선두를 갈리고 있다. 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내용인데 한 번 더 눈으로 도식화된 표가 있길래 확인시켜 드리려고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주가 수익률 매년 두세 배. 네? 그렇게 되면 좋겠네요. 네.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제가 바로 지난번 직전 공식 실적 발표 자료를 이제 찾다 보니까 뭐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일 수 있는데 엔비디아에서는 이렇게 지금 가장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가속화, 엑셀레이티드 된 컴퓨팅 플랫폼을 이런 식으로 하나의 눈에 보이는 표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위에 이걸 보시면 이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블랙엘 시스템이고 그 위에 쿠다라고 하는 또 어떤 새로운 AI 라이브러리라든지 이런 플랫폼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 쿠다가 또 뭔가요? 라고 해서 궁금해하실 분들 위해서 엔비디아의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제가 봤어요. 쿠다가 뭔지 봤더니 이런 식으로 회사에서는 직접 공식적인 멘트를 통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역시나 읽어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쿠다구나. 좋은 좋구나. 거구나. 네. 저희가 반도체 엔지니어가 아니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아침이라 또 예전에 네. 3년 전 기억이 나네요. 자꾸 목이 잠기네요. 항상 예, 그러셨죠. 물을 한 모금 따뜻한 먹고요. 물을 늘 그래서 준비를 했었는데 이게 네. 목이 잘 안 풀려요. 일반적으로. 네. 진짜 목소리 하늘이 내려주신 거예요. 엄청 잠겨 있는데 그래요? 네. 그럼 낮에 되면 꿀보이스예요? 낮에 되면 조금 더 잠겨요. 자, 괜찮으시죠? 네. 제가 봤을 땐 11시에도 더 꿀보 있으셨던 것 같아요. 네. 목이 좀 풀리셨던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보시면 엔비디아의 쿠다 X 같은 경우도 이제 개발자들이라든지 GPU를 가지고 라이브러리, 뭐 클라우드 뭐 이런 것들을 패키징하는 거다. 뭐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네. 라이브러리. 아니, 지점장 네. 이렇게 솔직하실 수가. 네, 저는 솔직합니다. 모르는 거 모른다고 해야 돼요. 이과예요, 문과예요? 저 문과예요, 심지어. 네, 왜냐면 저는 3%를 예전에 올해 나왔었잖아요. 네네.
정말 똑똑하신 분들 많고 맞아요. 막 댓글에 이걸 또 반도체 엔지니어가 보고 계실 수도 있고요. 그렇죠. 엔비디아 코리아의 임직원이 보고 계실 수도 네. 있어요. 그럼 그분들이 더 잘하시는데 제가 거기서 아는 척을 하다가는 네. 바로 들통납니다. 네, 좋은 뭐, 거고 경쟁력이 있고 네. 앞으로 기대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그렇죠. 생각하면 되죠. 네, 여러분들 그래서 예. 한번 보시라고 자료를 갖고 왔고요. 네네. 자, 그리고 자료를 한번 다시 넘어가 보면 공식 IR 자료에서 이런 부분들을 강조를 해요. 캐펙스 투자. 예. 데이터 센터의 캐펙스에 대한 프로젝션을 이제 데로프로라는 데서 뭐 한 것 같은데 엔비디아의 공식 자료에서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올해가 2025년이잖아요. 그리고 26년, 27년, 28년까지 이런 식으로 캐펙스 투자는 계속 늘어날 건데 거기에 그 투자 대비 엔비디아도 따라서 같이 점증적으로 늘면서 함께 움직입니다. 그 침투율이 더 늘어날 겁니다를 네. 공식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런 데이터들은 여러분들이 이미 최근에 빅테크들의 실적이나 이런 걸 보면서 확인을 하셨을 거예요. 아, 캐펙스 투자가 여전히 빅테크들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가 계속 늘어나고 있구나. 그럼 그거에 대한 어떤 낙수 효과를 엔비디아는 계속 누려갈 거다. 뭐 이런 내용이었고 그리고 다시 한번 IR 자료에서도 한눈에 들어오지만 전체 4개 사업 중에서 가장 많은 매출의 비중을 88% 차지하고 있는 건 역시나 이제 데이터 센터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되고 젠슨왕은 여기서 이렇게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를 강조하지만 최근에 로보틱스도 계속 강조를 하기 시작을 했다. 네. 예, 이런 부분들을 보고요. 사실 뭐 이런 자료나 그림도 색깔이 너무 예뻐요. 아니 이런 걸로 감탄하시면 안 돼요. 네. 우리는 데이터 내용과 저 실적과 향후 전망을 보고 감탄해야죠. 네. 색깔이 예쁘다고 감탄하시면 네, 어떡해요. 왜냐하면 계속 숫자를 얘기하니까 네, 머리가 아프죠? 머리가 아프실까봐 네. 제가 일부러 좀 좋아요. 이렇게 이쁜 그림을 또 뒤에다 넣은 거예요. 자료도 네. 잘 만드는 엔비디아.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여지고요. 다시 한번 이제 자료로 돌아가 보면은 그래서 엔비디아의 AI 엔터프라이즈 그 시스템 자체가 여기 나오지만 IT 에코시스템, 그러니까 생태계를 만들 수가 있게 만들어 주는데 스테이트 오브 더 아트 최첨단의 AI 모델과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에이전틱 AI, 이 에이전트 AI까지도 할 수 있게 엔비디아가 다 도와주고 있습니다를 이렇게 공식 IR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아마존, 뭐 델 클라우드, 구글 클라우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이런 걸 기반으로 다양한 쪽의 영역과 함께 나오죠. 엔터프라이즈 에코시스템을 아예 우리가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계속 이제 프로젝션은 굉장히 좋게 엔비디아에서는 얘기를 하죠. 지금 현재 생성형 AI나 엑셀러레이티드 컴퓨팅이나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1 트릴리언 엄청난 수조 원의 기회를 창출하게 될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낙수 효과를 누릴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오늘 사실 준비한 내용은 그래서 저는 이걸 좀 준비를 해봤어요. 이게 뭐예요? 엔비디아와 친구들. 네, 이게 오늘의 핵심이에요. 네.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실제 직접 투자한 기업들이 꽤 많아요. 상장된 기업들도 있고 그렇죠. 정말 스타트업까지 하면은 한 3, 40개 정도 기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엔비디아 친구들이라는 이름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이미 미국 주식을 많이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알 거예요. 네. 예, 코어 위브와 ARM 홀딩스 그리고 어플라이드 디지털 그리고 이렇게 조그만 또 그 소위 말하는 바이오 테크 업체도 있고요. 네비우스라는 회사가 있고 중국의 위라이드라고 하는 그 소위 말하는 자율주행 플랫폼 조그만 스타트업 기업이 있거든요. 나스닥에 상장이 돼 있는데 이런 기업들이 지금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업들 중에 몇 개만 대표적으로 한번 보려고 네. 준비를 했어요. 첫 번째로는 하이닉스는 안 보인다. 네. 한국 기업은 뺏은 것 같아요. 네. 아 근데 보통 네. 뭐 엔비디아와 친구들, 네. 우리 서태지와 아이들은 기능이 완전히 서태지와. 양 씨와 이 씨는 구별됐었잖아요. 네. 이것도 약간 그렇게 구별돼 있나요? 각각의 카테고라이즈가? 특정된 네. 그 잘하는 영역들 있잖아요. 이준호 맞아요. 씨가 춤을 잘 추고 양윤석 씨는 랩을 잘했던 것처럼. 아니죠. 네. 둘 다 춤. 아, 둘 다 춤이었어요? 네. 참 한, 기억이 한 명은 브레이킹, 한 명은 어쨌든 그렇군요. 그래서 좀 네. 기능적으로 구분돼 있나요? 네, 구분이 되어 있고요. 전반적인 특징은 데이터 센터 관련된 인프라 쪽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자료로 돌아가 보면 네. 코어 위브가 이제 자,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종목들은 뭐 앞에 엔비디아 그렇지만 절대 추천을 뜻하지 않습니다. 예, 이런 얘기를 꼭 하라고 저희 회사에서 얘기했어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코어 위브 같은 경우가 상장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이런 식으로 좀 가는 것 같다가 좀 다시 좀 주춤을 한데 네. 그 이유가 일단 뭐 하는 기업인지 살짝 얘기를 하고 갈게요. 예, 코어 위브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해서 엔비디아의 GPU를 빌려서
사다가 빌려주는 거예요. 대여를 해요. 렌탈 회사군요. 네, 그냥 쉽게 표현하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엔비디아의 GPU를 먼저 확보를 할 수 있느냐가 사실은 경쟁력이에요. 다 아시죠? 네. 엔비디아의 블랙에를 서로 수주받고 싶어서 줄 서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때 엔비디아에서도 아무한테나 먼저 줄 수 없기 때문에 코어 위브라든지 어떤 자기들과 협력이 돼 있는 몇 개 업체들한테 먼저 주는 우선권을 줬어요. 그래서 그걸 받아서 경쟁사들보다 더 빠르게 그 엔비디아의 어떤 GPU랑 함께 인프라를 구축을 해줘서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보면 여기 나오지만 인프라를 직접 구축하기엔 돈이 많이 드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직접 사서 다 하지 말고 우리한테 렌탈해서 우리가 대신 빌려주고 필요하면 그 인프라까지 같이 만드는 걸 도와줄게 라고 하는 형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또 어떤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나와 있는데 생성형 AI와 이제 언어 모델들이 수요가 급증하면서 대규모 연산 자원을 제공하는 코어웹의 서비스 역시 수요가 동반 상승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협력을 통해서 GPU를 대량으로 확보하고 난 다음에 네. 경쟁사보다 빠르게 AI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래서 젠슨항이 코어웹을 비즈니스 파트너로 선정을 했는데 이제 제가 재미있는 이제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번외 얘기를 좀 해드리면 이 코어웹의 CEO는요 원래는 그 소위 말하는 채굴 업체를 만들어서 친구 3명이랑 만들어서 그걸로 스타트업을 시작했던 사람이에요. 또 채굴하면 네. 예전에 또 엔비디아였죠. 그렇죠. 네. 그래서 채굴을 직접 하면서 하다가 2017년에 이 회사에 막 대거 투자를 했는데 2018년, 19년에 그때 당시 코인이 다시 빠지기 시작하면서 그때 이 회사가 도산을 한번 해요. 근데 그때 다 채굴업체들이 한번 확 도산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때 GPU가 막 그냥 나만 소위 말해서 나만 보는 본다. 상황이 됐어요. 근데 이 코어웹의 CEO가 이거 앞으로 자기는 계속 잘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때 다시 없는 돈 있는 돈 투자금을 끌어 모아서 그때 이 GPU를 막 정말 그 소위 말해서 재고를 쌓았어요. 쓸어 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쓸어 담았고 네. 이 코어웹이라는 업체를 만들어서 비즈니스를 시작을 해서 이거 이제 빌려줘야지를 했는데 갑자기 이제 그 시장이 다시 코인과 함께 살아나기 시작을 하니까 엔비디아에서 이제 그때 막 GPU가 이제 막 품기가 나는데 자기네 걸 누가 많이 갖고 있는 애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젠슨 형이 찾아봤더니 코어웹인 거예요. 그래서 막 그때 당시에 코어웹 CEO랑 젠슨 형이 미팅을 해서 그러면 우리 아예 협력을 맺어서 같이 일을 해볼래? 라고 해서 그때부터 엔비디아가 지분 투자를 하면서 코어웹가 주목을 받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코어웹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사실 이걸 다 보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빨리 넘어가야 주요한 되겠네요. 기업 한두 개만 간단히 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 네네. 우리 제가- 지점장님이 한번 꼽아주세요. 네. 그래서 네. 근데 이제 요 얘기는 짧게 하고 네. 지나가겠습니다. 코어웹가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돼요. 주의. 네. 왜냐면 왜 이렇게 2주 길게 전에 설명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있다는 네. 걸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 2주 전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매출은 늘었지만 순이익이 손실이 더 늘었어요. 네. 그리고 지금도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남는 장사 못 하고 있군요. 맞아요. 계속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실적 전망이나 뭐 이런 것들 나오긴 하는데 네.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 그리고 딱 한가의 기업 ARM은 너무 많이 아셔서 네. 그럼 넘어가고요. 뭘 고르지? 마지막 하나만 네비우스. 그룹이라는 게 있는데 이 네비우스 그룹도 엔비디아에서 투자한 회사고요. 정확하게는 러시아의 얀덱스라는 기업이에요. 예전에 러시아의 네이버라고 불렸던 기업이었거든요. 네. 근데 아시죠? 얼마 전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제재가 시작돼서 이 기업에 대해서 제재가 들어가기 시작을 해서 네비우스가 영업을 못하게 제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독립했어요. 네, 러시아에서 완전히 독립을 해서 네. 지금 이 네비우스 그룹은 네덜란드에 현재 본사가 있고요. 러시아하고 완전히 떨어지게 되면서 다시 영업을 하게 됐고 이 기업은 지금 현재 엔비디아와 가장 강력한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고 아까 앞에서 보셨던 코어 위브와 궤를 같이 합니다. 무슨 소리냐? 엔비디아가 얘네한테 공식적으로 여기 보시면 엔비디아가 작년 12월에 7억 달러의 자금 조달에 참여를 했고 네. 그리고 여기 이거 나오죠. 신제품 출시 전 사전 접근권 이거예요. 블랙에를 출시를 할 때 다른 업체들보다 너네들한테 먼저 납품할 기회를 오, 얻었던 게 네비우스 엄청난 그룹하고 거 아니에요? 이거? 맞아요. 코어 위브예요. 그래서 그거를 받아서 그걸 가지고 고객들에게 소위 말해서 대여를 해주고 수익을 얻는다. 대여만 하는 게 아니라 인프라 구축도 같이 도와줬었다. 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최근에 엔비디아가 투자를 했고 협업을 했던 기업들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요런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 요런 AI나 데이터 센터 인프라 관련된 기업들이 주가를 얼핏 퀵하게 보셔도 이렇게 굉장히 빠르게 최근에. 우상향하는 모습들이 최근에 있었어요. 많이 올랐어요. 네, 많이 올랐어서 근데 이제 엔비디아에 대한 기대도 같이 있었을 거지만 그만큼 빅테크들의 캐펙스 투자를 이 기업들도 같이 영향을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엔비디아 실적만 얘기하기에는 너무 좀 뭔가 부족한 것 같아서 엔비디아의 친구들은 또 누가 있는지 네. 한번 알고는 계시자라는 탐구 차원에서 준비를 해봤으니까 네. 한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친구 중에 한 명이 네비우스 그룹이다. 네. 네. 지금 상황에서 엔비디아가 지금 애프터마켓에서는 3%대로 다시 낙폭이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했었던 그 중국 쪽에 있어서의 칩 수출이 계속해서 부진하다면 이번 실적에서도 H20을 빼고 나서를 가정하는 거 보면은 엔비디아도 우리 지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적으로 이거를 어떻게 중국 빠지면 어떻게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준비를 하겠죠.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청사진이 이번 3분기에 뭔가 계속해서 시장에 전달이 된다면 좋은 거고 그렇지 않고 왜 그럴 수도 있잖아요. 미국과 중국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계속 싸우고 있어서 우리도 어쩔 도리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젠슨랑이 살짝 발을 뺀다면 시장 참여자분들은 뭐야 이러면서 실망해서 주가가 또 하락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좀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애프터마켓에서 어쨌든 뭐 무너지는 온도차가 다르겠지만 이러면 이어지는 우리 장에서도 여파가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있죠. 드네요. 네. 자, 오늘 또 SK하이닉스는 어떻게 될지 얼마 전에 이제 허그하는 모습이 또 공개가 됐잖아요. 이재용 회장과 젠슨왕 CEO가 앉긴 안았는데 이거 안 와도 되는 젠슨왕인지는 모르겠는데 자 어쨌든 엔비디아 안다는 건 우리가 서로 가슴과 가슴끼리 공감하고 있다는 거니까 되게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드는데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엔비디아의 하락이 단기적으로는 부정적이겠지만 우리가 이것을 또 기회로 삼아 봐도 될 그런 구간인지도 여러분들 잘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마 하루 종일 엔비디아 이야기 들으실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귀 기울여서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취할 건 취하시고 버릴 거는 버리는 현명한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새벽부터 고생하셨어요. 글로벌 인터뷰 오늘 하나증권 역삼지점 전래연 지점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엔비디아 얘기만 하루 종일 할 것 같은 목요일입니다. 내일은 부디 오늘 밤에 그러니까 본장에서 뭔가 새로운 이야기, 좋은 이야기가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6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원경 교수님과 함께 미국과 필라델피아를 누비며 세계 7대 미술관을 모두 관람합니다.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조금 서두르시면 좋겠네요. 영상 아래 링크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